중학교 입학 이후에는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다. 영어는 중학교 때까지 끝내놔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이런 맥락이에요.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비 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영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국영수 그리고 기타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를 투자했을 때 수능, 내신 이런 게 커버가 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풋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으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기별로 나눴어요.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등, 그리고 고등 이 네 등인데요. 네. 초등 저학년 하루에 3시간 하면 됩니다. 초등 고학년 4, 5, 6학년이죠. 네. 하루에 2시간. 중등 하루에 1시간, 고등 하루에 40분. 이게 결론입니다. 일단은 이거를 다 합치면 몇 시간이냐?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다고 치면은 네. 고등학교 졸업할 시점에는 6,000시간이 넘어가요. 초등학교 저학년만 따지면 초 1, 2, 3 따지면은 3,000시간 정도 되고 네. 3,000시간 조금 넘죠. 그리고 초등 고학년만 따지면은 2,000시간이 좀 넘어요. 중학교 시기를 합치면은 1,000시간이 조금 넘고 고등 때에는 한 700시간 정도 되거든요. 기준은 학교에서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제외하고 그 이외에 뭐 사교육이든 혼자 공부하든 간에 다 합친 거예요. 학교 공부 시간을 제외하고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시험용으로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부모님 세대 영어 수능 1등급 나왔는데 말을 못한다. 그렇죠. 써먹을 수가 없다. 네, 써먹을 수가 없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해도 좋다. 근데 적어도 애들이 어느 정도 자기 의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영화 봤을 때 100%는 아니더라도 대강의 의미 정도는 파악하는 게 이제 원하는 바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거 고려했을 때 6,000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영어를 잘한다. 어떤 학교에 가나 뭐 잘한다. 이 정도 되기가 요새 영어 실황을 고려했을 때는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이해가 되시려면은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력치를 요구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수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네. AR 지수를 쓰잖아요. 네. 이게 미국 학년이랑 맞춘 건데 그렇죠. AR 12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교 전공기초 네. 정도에 해당하는 지문 그리고 논문 같은 것들이 수능 지문에 텍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대응하려면은 말 그대로 AR로 치면 12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AR10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AR10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교육 과정을 통과해서 대학교 가서도 공부할 전혀 문제가 없는 학생들을 기준한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은 AR12가 안 나와요.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AR9에서 10 정도 사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수준이 미국 현재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수준, 그 사람들의 영어 읽기 능력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게 저희가 제시하는 게 6,000시간 좀 넘는데 네. 이거 너무 많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국 현지 아이들도 이 수준이 안 되는 애들이 태반이다. 더 많아요. 예. 그 학생들은 영어에 6,000시간이 뭡니까? 몇만 시간을 썼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애들이 많거든요. 네. 6,000시간을 투자해서 이 정도 도달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일단 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생각해 볼 거는 뭐냐? 내신이죠. 내신은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수능보다도 훨씬 어려워요.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 대치 근방에서 공부 어느 정도 한다는 학교에서 수능을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의 학생들이 1등급이 나올 때가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신은 뭡니까? 예전 체제에서는 4%만 나오고 이제 새로 도입되는 그거 체제에서는 10%잖아요. 네. 요걸 고려해 봤을 때는 내신이 훨씬 어렵게 되는 거죠. 한 3, 40% 이상이 애들이 수능 1등급이 나오는 수준인데 그 아이들 중에서 10% 혹은 4%만 출연해서 1등급을 만드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훨씬 어려워요. 이걸 알 수가 있고 그거를 고려했을 때는 6,000시간은 효과적으로 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죠. 비학군지 내신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세요? 진짜 비학군지 내신 완전히 이제 교육열이 거의 없는
그 지역의 내신은 여기 대치권의 중학교 내신이랑 난이도가 비슷하다라고 말을 해요. 예, 고등학교 내신인데 그 정도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어떤 전략을 주로 취하냐면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은 수시로밖에 대학 갈 수가 없다. 왜냐면은 그 친구들의 상당수가 수능 시험 같은 거를 잘 못 봐요. 예, 그래서 수시로 가려고 하는데 근래에 많이 이제 벌어지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수시를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이래요 학교에서. 그렇죠. 그 친구들의 상당수가 뭐를 못하냐면은 수능 최저 기준에 충족을 못하는 현상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어도 여기에 일조합니다. 일조하죠. 절대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수능이 점수가 안 나와서 대학교 원하는데 못 간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완전히 그 학군지의 전형은 아닌데 어느 정도 교육적으로 관심이 있는 지역들, 그 정도 학교들의 내신도 수능보다 어려워요. 수능보다 애들 점수가 더 낮아요. 실제로 수능 풀어 하고 내신 풀어 하고 했을 때 내신 점수가 더 낮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정도로 내신 시험이 어렵다. 이게 고등학교 3년을 다 합쳐도 한 700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때 투자했던 시간이랑 비교해 보자고요. 초등학교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하면은 5,000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시험을 보는 게 임박한 시기는 고등이 맞는데 5,000시간이랑 700시간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영향이 크냐? 5,000시간이 영향이 훨씬 크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대세를 바꾸는 게 확률이 너무 낮아요. 이미 고등학교 입학하고 난 후에는 거의 다 형성이 된 채로 게임이 대세가 좌우된 채로 입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지역에서 영어는 중학교 때까지 끝내놔야 돼라고 말하는 게 이런 맥락이에요. 아예 끝낸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아예 공부 안 한다, 손빼가 안 한다, 그래도 된다 이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하는 시간이 뭐 하루에 뭐 1시간 이상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세는 그 전에 좌우가 되니까 그 전까지 기반을 거의 다 잡아놓자 하는 게 그게 이제 현실적인 중학교 때 영어 끝내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맥락하에서 나온 말이다. 중학교 때 영어 끝내기가. 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루에 3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 시간을 뭐 하는 데 써야 되냐 이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때는 꼭 해줘야 되는 게 2개가 있다. 처음에는 뭐냐 소리랑 네. 글자를 어느 정도 이제 매칭시키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요거를 뭐 저기 파닉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파닉스를 하는 방법이 파닉스 책을 갖다 놓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파닉스 책은 한 개도 안 써도 책을 그냥 같이 읽죠. 네. 읽다 보면 파닉스를 익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게 사실은 더 이상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파닉스 책으로 하든 아니면 파닉스 수업을 듣든 아니면 파닉스를 그냥 책 읽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습득하든 간에 파닉스를 해주는 게 초등 저학년 때 해줘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해줘야 될 거는 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책 읽기를 해줘야 돼요. 영어 책 읽기, 원서 읽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이 잘 습득하는 영어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영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더 잘해요. 해석 없이 원서 읽기, 이거를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때 이걸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파닉스는 시간 비중으로 보면은 처음에 이게 어느 정도 해주는 거고 해석 없이 책 읽기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거에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가 그 그림책이죠. 네. 그림책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 그거를 대부분의 시간 보내는데 쓰시면은 좋다. 그리고 그 그림책 읽고서 오디오북 같은 거 듣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고요. 아이들이 중독이 되지 않는 선에서 영상 같은 거 좀 이렇게 접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나 글자를 배우기 전에 아이들은 영상 같은 거로 먼저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배울 때 소리를 다 먼저 배우지 글자를 먼저 배우지 않잖아요. 영어도 그렇게 배울 수가 있거든요. 소리랑 익숙해지고 나서 네네네. 이제 글자를 보면은 그 소리랑 매칭이 더 쉽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영어 그 영상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이제 정보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영상 같은 것도 이 시기에 해주시면 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을 하나 꼽으라 한다면은 책 읽기, 그림책 읽기, 네. 요거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 초등 고학년 시점에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시기다. 네. 이게 영어로 하면 이제 make or break 네. 이 시기라고 보여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열심히 쌓아놓은 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계속 해줘야 될 거는 뭐죠? 책 읽기죠. 책 읽기죠. 책 읽기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왜 책 읽기를 이 시기 때 핵심적으로 해야 되냐? 나이가 찰수록 중학교 이상이 되면은 확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초등 시기 때는 원서 읽기를 많이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게 약간은 아이들이 언어로 이거를 영어로 받아들이는데 원서 읽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왜냐면은 감성이랑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이 초등 시기 때 이 약간은 문학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이야기 중심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꼭 해주셔야 된다. 이게 학년이 차고 나서 접하는 텍스트는 대체로 비문학이거든요. 이거는 정서적으로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서 감동을 느끼는 일이 굉장히 드물다 이거죠. 근데 초등 시기 때는 좀 더 오픈 마인드기도 하고 아이들이 원서 읽기 같은 거 좀 더 받아들이고 책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이 감성이랑 영어 실력이 같이 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한 애들이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초등 시기 때 책을 영어 원서를 많이 안 읽었던 애들이랑 많이 읽은 애들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읽는 속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인지가 좀 발달되고 나서 중학교 입학 이후에 원서 같은 거 좀 접했던 애들은 느려요. 그러니까 원서도 안 읽고 그냥 학습서만 통해서 영어를 익힌 애들은 더 느려요. 소위 말하는 그 정확하게 읽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네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확히 읽는 건 좋은데 반밖에 못 읽어요. 수능을 반밖에 못 푼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래서 후루룩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은 초등학교 때 길러집니다. 이거는 그게 중학교 입학 이후에는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다. 또 하나 해주면은 이제 좋은 게 품사, 문장 성분. 요거 개념 익히고 훈련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 이게 일단 시험을 떠나고 봐서도 아이들 영어를 이제 좀 정교하게 쓰는 거, 글 쓸 때 정교하게 쓰는 거에 도움이 많이 돼요. 엉터리로 안 쓰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뭐 이제 입시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한국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법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 가장 기반이 되는 초석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건 뭐 이제 독해라고 하는 거에도 굉장히 그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왜냐면 한국에서 이 학원식 수업이나 학교 수업이 대체로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 읽는 수업할 때도 야, 이 문장에서 진짜 동사가 뭐야? 본동사가 뭐야? 동사 어디 있어? 동사 찾아봐.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주어는 뭐야? 네. 그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하겠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네. 그런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수업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곧잘 하는 친구들도 네. 아니 나는 영어 지문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대체로 이해가 되는데 수업 설명이 더 어렵다고 그렇죠. 이해하는 게. 그래서 요거는 뭐 갑자기 막 해버리면은 단기간에 막 끝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다 탈이 나기 네. 마련이니까 초등 고학년 네. 정도에 하는 게 현실적이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개념을 명사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이야. 뭐 이렇게 한다고 문장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요것만 해가지고 난 이해했어 한다고 이거는 소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문장에서 찾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라는 거는 또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하죠. 그 한 번 훈련했다고 그게 좋아지지 않으니까 조금씩 여러 번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문장에서 찾을 수가 있냐? 요게 관건이거든요. 중등 때는 그러면 뭘 해주냐?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하면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계속 해주는 게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 책 읽기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때부터 책 읽기를 놓으세요. 왜냐? 당장에 문제 푸는 요령 같은 거 배우는 게 더 효과적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이 수능이나 내신 같은 거 고려를 하시면은 놓으시면은 안 된다. 그래서 책 읽기는 계속 하는 거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살짝 얹어주면 좋은 게 있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학교 다닐 거다 하면은 어느 정도의 K문법은 해주는 게 현실적이라고 봐요. 안 그러면 내신이 원하시는 게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학습의 줄을 문법으로 둘 필요는 없는데 그거는 저는 좀 이제 아니다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학교 수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그 한국식 문법 체제는 그거는 구도는 알려주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하면 좋냐면은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리딩 문제, 독해 문제도 이제 뭐 책만 많이 읽었던 아이들도 문제를 뭐 풀어본 경험이 아예 없다 하면은 문제 같은 거 이제 시간 재고 이제 실전에서 풀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요 시간을 재고서 문제 푸는 거를 병행을 살짝이라도 겸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나오는 고1, 고2, 고3 그 모의고사 이거는 시간 재고 풀어봐야 되고요. 자기가 진학할 예정인 학교 한 2개 정도를 정해서 2개년 정도의 내신 기출 문제도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습 방향을 설계하는데 참고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등학교 바로 입학해버리면은 고1 들어가자마자 한 2달도 안 돼서 그 중간고사 시험 보거든요. 내신 문제 그때 처음 만약에 접했다 하면은 이거는 엄청 당황스러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학교 시기 때 미리 기출문제 같은 거 구하셔서 풀어보고 학습 방향 설계하는데 참고하시는 게 좋다. 고등에 이제 입학을 한다 하면은 사실상 전 과목이 공부를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수행평가, 동아리 이런 거 활동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피곤해해요. 아이들이 압박감이 심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당장에 하는 것들이 뭐 흔히 말하는 미래를 좌우한다는 대입에 직결이 되는 거구나. 그 중압감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주변에 많은 아이들을 보고 하면은 하루에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40분 정도다. 이것도 안 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뭐 학교에 따라서 수행평가나 이런 게 많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은 시간 내기가 녹록치 않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기 때는 뭐 일단은 학교 내신,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거 이런 거 공부 잘 해야죠. 학교에서 배우면 다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쓰고 모의고사, 수능 이런 거 뭐 이제 시간 재서 푸는 것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은 영어 근본적인 실력을 이제 더 키워줄 수 있는 책 읽기 하는 게 좋다. 이게 흔히 말하는 잘하는 아이들. 대치동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제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따르는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전 단계 거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 친구들이 한 뭐 5,000시간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이거를 무시하고 중학교가 되어서야 이제부터 좀 공부를 해볼까? 혹은 고등학교가 되어서야 이제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했던 애들이 전에 했던 건 다 무시하고 중학교 때 하는 공부를 그냥 똑같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때가 되면은 이 친구들도 흔히 말하는 입시 영어라는 거 문법 같은 거 좀 배우고 문제 푸는 거 훈련하거든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따라해요. 근데 기반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상위권들은 초등학교 때 책 읽기 엄청 많이 해놨잖아요. 그게 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인 대부분인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제시하는 시간은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대로 뭐 초등 시기를 보내지 못했다. 초등학교 때는 거의 한 게 없다. 학교만 다녔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막막하실 건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아이들이 중학교 때 하는 문법 좀 얹고 문제풀이 하는 거 좀 얹고 이런 거를 주로 따라할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 친구들은 다른 이 상위권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했던 거를 중학교 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건 영영 따라잡을 수가 없다. 저는 이제 영어에 있어서는 왜 사람들이 접근법을 달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수학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기반이 아예 없다. 지금 애가 뭐 곱하기도 모른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초등학교 때 거를 공부시키잖아요. 과외를 붙이든 뭘 하든 간에. 근데 영어는 안 그렇더라고요. 영어는 그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글 읽고 파악하는 거 이게 안 된 상태인데 문제풀이 요령 배우는 이런 수업을 듣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영 따라잡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늦게 시작했다. 그러면은 잘하는 아이들, 흔히 말하는 상위권이라고 하는 애들이 초등학교 때 했던 걸 해라. 그게 너희가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따라잡는다는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공부를 전혀 안 하면은 따라잡는 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그럼 6년 동안 잘한 아이들은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럼 걔네들 실력이 향상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내가 후발주자라고 해도 내 실력은 향상하지만 걔네들의 실력도 향상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가 않고요. 내 자신의 실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1시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좀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자, 저는 근래에 그 레벨 테스트 상담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여태까지 뭐 많이 영어를 한 것 같은데 아이 결과가 생각보다 덜 나왔다. 그래서 여쭤봐요. 그 많이 투자하셨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하면은 하루에 뭐 1시간 정도였대요. 원서 읽기. 그러면은 지금 아이가 점수도 괜찮은 편이고 그거 투자한 거에 비해서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법을 써보는데 기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느끼는 게 투입한 거에 비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아이가 지금 5학년인데 AR 지수, SR 지수가 5 나왔으면은 예상보다 덜 나왔다고 속상해하시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현지 아이들 평균보다 살짝 높을 텐데 그게. 그렇죠. 예. 그럼 잘한 거 아닌가? 훌륭한데. 하루에 뭐 1시간 투자해서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한 것 같은데 실망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씀해드려요. 방법이 잘못됐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한 방법이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전 말씀드려요. 방법이 좋았다고. 근데 진짜 더 많은 걸 원하신다. 더 투입을 하셔라. 저는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하신 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셨다. 그거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는 거는 힘들 것 같다. 네.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성취를 원하신다 하면은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몰입해서 하면 된다. 방법상의 문제는 없다. 네.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들이 하시는 질문에 해답이 이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데 덜 뿌리고 많이 거두려고 하시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영어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지 잘할 수가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